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SPA 1위 브랜드인 유니클로부터 볼펜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은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방위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공조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에서 84.1%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때 투자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굳건히 지켜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명성 전문가, 이슬희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셨나요? 휴일 이후에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소식은 인사 소식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 처음으로 가져온 소식은요. 바로 정화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유, 화학, 조선업 업적인데요.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화학, 조선업 업종 모두 조금 웃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최근 주가를 떠받칠 만한 재료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장기간 이어진 조정에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까지 부과가 된 겁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에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정유, 화학, 또 석유 업종에 대한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업계의 최근 트렌드 또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 업체들이요, 의약품 위탁 생산, 그러니까 CMO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뛰어들고 있나 했더니 관련 시장 자체적으로요,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성장세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또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들은요, 이 생산 기지를 좀 확대할 수 있고 또 바이오 의약품 생산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 CMO 사업, 이 CMO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녹록치 않은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요, 이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 또 다른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을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인하사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일본 불매 운동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벌써요 100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머니W 함께 하시면서 소식 전해 가셨을 텐데요. 자, 이 뜨거웠던 여름 울고 웃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요, 이 여행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맥주, 주류 등에서도 불매 운동 이어졌고요. 반면에 하이트, 모나미, 신성통상의 경우 톡톡한 수혜가 이어졌죠. 자, 이러한 불매 운동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당분간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혜주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요, 이 실적 함께 챙겨가시는 것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뿔싸, 우리 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확진 농장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요. 오늘 장 초반에는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쭉쭉쭉 잘 가나 싶었는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다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했죠. 차익 실효성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아싸 인싸 움직임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화조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탈지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업계도 CMO 사업에 입단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볼펜부터 자동차까지 이제 노제품 운동이 지금 100일째인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셔서 오늘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14번째 ASF 발생에도 관련주의 장중 낙폭이 확대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여러 소식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님, 네. 자,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줄기차게 2달 전부터 나와서 이제 일본 불매 운동에 관한 걸 꼭 전문가를 떠나서 그 애국심 있는 국민으로서 제가 강한 발언을 했는데 네. 거의 맞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본 아베가 손들고 나올 것이다 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이제 일본 아베가 거의 뭐 한국과는 좋은 관계다, 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엄청 저자세로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자신감 있는 발언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삼성이 일본 소니를 10년 전부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세계 1위 제품도 상당히 많고 어떤 분들은 뭐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하면 다 망한다는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사실이고요. 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많은 회사들이 제가 전번에 추천했던 그 신테이라는 그 회사도 일본의 부품 사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불매 운동이 이게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에 첫 달에 이제 종목이 100종목이었는데 지금 3개월 들어가면서 약 300종목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일본 기업인 또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제 상당히 좋은 그 효과라고 봅니다. 또 이제 주위 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일본에 매여서 뭐 속국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자립의식이라든가 좀 국산화를 다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제품을 이용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장사하신 분이라든가 뭐 어디 지방에서 여행하신 분들, 펜션이라든가 식당 하신 분들이 스스로 좀 일본에 관광을 안 가고 국내 관광을 해야 많이 또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여행으로 쓰는 경비가 18조, 또 일본이 한국에 와서 쓰는 경비는 6조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배를 많이 쓰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행객이 쓰는 18조가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되면 상당히 좋고요. 또 요즘 이제 자동차라든가 화장품, 맥주나 옷, 문구, 뭐 여러 가지 과자 제품이 불티나게 일본 제품을 쓰다가 이제 안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꼭 일본산 과자를 먹어야 되고 화장품을 발라야 되고 문구를 갖다 써야 되고 뭐 맥주를 마셔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한 7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서름을 많이 받고 한 맺힌 그 생활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간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일본과의 뭐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관광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수입에다 쓰고 또 최소한의 A 이상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애국심을 발동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좀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를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좀 화장품이나 또 맥주, 뭐 옷이라든가 문구, 자동차, 과자 이런 일상생활 하는 것은 좀 국내 제품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 한국이 이제 자립의식, 국산화식 또 이제 한국 제품 애용해주시고 관련주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한국 국민세로 볼 때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1년 정도면 되는데 따끔한 이제 아베의 맛을 보여주고 아베가 사실상 이제 두 손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돼 되도록이면 국내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최명선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가 돼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업계 그리고 또 전문가님도 당분간은 불매 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지만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이슈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약 한 달 동안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인데요. 네. 뒤늦게 아마 들어가셔서 좀 몰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선정해봤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국내에서도 발생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돼가는데요. 지금 파주에서 시작돼서 연천까지 또 14번째로 확진이 되면서 점차 이제 서울까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계속해서 이제 막기 위해서 완충 지역을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리면 치사율이 약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 이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이제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태로 봤을 때는 확산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전염이 나올 확률이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더 이상의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완충 지역 내에 이제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농가를 이제 대상으로 3주 동안 정밀 검사와 방역을 이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은 할 수 있으나 확진 이후에 이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근 한 달간 이미 초급등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들어서 이제 장초에 오르더니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점차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그 백신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라든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는 이미 선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 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파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이미 그때 시기에 이제 매집과 급등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미 재료나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다 소멸이 되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경기도권 일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남쪽까지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보겠지만 만약 경기도권 일대를 벗어나서 확산이 또다시 된다면은 또다시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이슈가 이제 재조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심리는 뭐 당분간은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겠고요. 당분간은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조명 받으실 때까지 신규 매수는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일단 시장 흐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번째 ASF 발생에도 관련주의 장중 낙폭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단계다. 그래서 확산 여부에 따라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장을 뜨겁게 한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요, 좀 크게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 결정을 받거나 혹은 최대 2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일 결정이 나게 될 예정인데요. 자, 이건데 코오롱 생명과학 차트 보실까요? 자, 거의 29.48% 거의 가격 상한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면서 5,100원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22,400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오늘 크게 오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노테라피인데요. 자, 흡수성 체내용 지혈 용품에 대한 식약처 제조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굉장한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까지 입증을 받았고 이제 식약처의 허가까지 받았으니 국내 시장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노테라피 이러한 이슈 함께 가져가면서요.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훌쩍 올랐습니다. 13,80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요. 3,150원 오른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미콘라이트 보시겠는데요. LED 플리칩 전문 기업입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요, 1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다가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미콘 라이트 부각이 된 점도 있었지만요. 거기에다가 LED 소형 가전과 관련해서요, 한일 합작 법인을 설립 준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살균과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임의용 시장에 타깃을 해서 B2B 시장 전략으로 먼저 다가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세미콘 라이트 보실까요? 오늘 6.75% 오른 모습 장중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가요, 3분기 실적이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카카오 메신저 사용하시면요, 채팅 목록창 제1 상단에 보이고 있는 이 노출이 되고 있는 배너 광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톡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톡보드의 8, 9월 이 매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평균 1매출액이 2억에서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1매출액 5억 원 수준까지 상승할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한 움직임 장중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1% 조금 넘게 1.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요. 2,000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13만 6,500원에 정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잿빛 전망이 줄을 잇게 되면서 호텔신라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수익성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국내 면세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홍콩 시위로 인해서 책나콕 면세점 실적 악화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신라의 3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보실까요? 개장하자마자 쭉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3%대 빠졌습니다. 7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의 큰 상승 흐름 속에 코오롱 생명과 그리고 또 호재 소식이 있었죠. 이노테라피 둘 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미콘 라이트도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한일 합작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카카오도 또 신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상승을 했고요. 호텔신라만 실적 부진 예상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참 쟁쟁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성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제일 위에 있는 코오롱 생명각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평상시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한 10배 정도 증가하면서 거의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코오롱 관련주 이제 코오롱 생명과 이제 코오롱 그룹 또 코오롱 티슈진에 물려 있는 분들이 꽤나 많고 사실 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죠. 벌써 뭐 3토막, 4토막, 뭐 10토막 가격이 나는데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많은 바이오, 그러니까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또 삼성바이오, 뭐 그 헬스미스 뭐 많은 한 7종목이 거의 하한가를 몇 번 갔다가 이제 반등하는데 이제 바이오 제약이 좀 반등을 하고 거의 뭐 요 근래 들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바이오 제약 회사가 많은 호재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나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오늘 거래량이 최대 증가가 됐고요. 이 회사도 좀 회사 좋습니다. 그 원료의학이라든가 의학 중간체, 향균제, 또 수처리 등을 생산해서 바이오 신약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코오롱 티슈즈 문제로 많이 좀 고생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8만 원, 9만 원대 있는 주식이 13,000원까지 와서 거의 뭐 7토막이 나왔는데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1차 4만 원에서 2차 6만 원이 갈 수 있는데요. 내일 이제 코오롱 티슈즈 문제가 나오는데 만일 이제 상장 폐지를 않고 정상적으로 간다. 개선 기간을 두고 하면은 이제 4만 원에서 6만 원 제자리 찾아갈 것이고요.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전문가를 떠나서 우리 그 주식하는 시청자 입장에 대해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너무 좀 우리 그 코오롱 티슈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여러 그 바이오 제약 문제에서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분명히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막아주든지 아니면 뭐 개선 기간을 좀 줘서 충격을 좀 완화하면서 길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충격 나오면서 뭐 반 토막, 세 토막, 다섯 토막 나고 나중에 뭐 결과는 다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는데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부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또 이런 뭐 대기업 제약 바이오 회사는 다 챙길 거 챙기지만 수많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된 주식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가 이제 매매를 해서 그 세금이라든가 수입을 해서 이 회사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세금을 내서 이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이제 책임지는 분들이 자신들은 모른다 하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을 내일부터는 좀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TCG 문제가 좀 잘 풀려서 이렇게 풀려서 길게 좀 시간을 주면서 이제 차차 이제 다시 재생할 수 있고 회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좀 짧게 하겠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삼성전자가 뭐 TV를 만들면 3개월 안에 복사해서 팝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소를 하면 중국 정부로 무조건 중국 회사를 들어줍니다. 그런 판에 우리 한국은 그냥 너무 이런 바이오 제약 회사를 상장 폐지 못 시켜서 안달한 사람처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코오롱 티슈라든가 뭐 삼성바이오 모든 제약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고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서로 살릴 생각하고 앞으로 키워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주간 코오롱 생명과학은 내일 좀 티슈 문제가 잘 풀리면서 1차 4만 원, 2차 6만 원에서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제약바이오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또 상장 폐지 여부 심사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주가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종목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미 네. 최명성 소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 코오롱 티슈준의 지분을 약 13% 보유하고 있는 그 코오롱 티슈준의 모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그 코오롱 티슈준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준의 그 인보사 사태로 상장 폐지 심사 여부라는 어떠한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내일 11일이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니만큼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책임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거나 이제 최대 2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또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로 의결이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가도를 좀 달리고 있죠. 헬릭스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라젠 팩사백 사태까지 이제 바이오계가 전반적으로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온 상황 속에서 이미 버려야 할 종목과 가져가야 할 종목이 이제 점차 확고해지는 증시 속에서 굳이 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현재 업계 역량으로 인한 과대 낙폭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개별주마다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악재 해소가 되고 어떠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규 매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쏠려서 내일 기술적으로도 한 차례 더 상승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그 내일 발표일에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즉시 매도를 하시고, 아직 바닥권에 있는 재무제표도 좋고 이제 임상 결과 발표 나온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은 이미 악재 해소 이후에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군들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운명의 날이네요. 코오롱 생명과학.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전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또 인버스 사태에 따른 상장 폐지 심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불확실성이 큰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고 보유자분들은 기술적 접근만 하시라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또 스탁세일즈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새로 나와주신 전문가님도 있고 해서요. 오늘 더 기대할 수 있는 스탁세일즈 시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 시청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머니W에서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이 승자가 공개되면은 다음 날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혜택이 있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도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016번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그리고 또 승자는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전문가님 나와주셨죠.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첫 수익률 대결에 입성을 해주시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수익률 반짝반짝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고요.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께서요. 지난주에 인스코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4.49% 뛰어오른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승자는 결정이 됐네요. 네, 인스코비를 가지고 와주셨던 최명성 전문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최명성 전문가 오늘 또 승자가 되셨는데요. 자,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들의 움직임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힌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유, 이슬이 전문가님의 사진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취매의 1인자 이슬이 전문가십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5글자인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추워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추워질 때요. 이 계절 관련주를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추워질 때 보일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관련해서요.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돌 난방 기능이 좀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풀네임과 함께 또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뒤이어서 오늘의 승자신 최명성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바닥 탈출의 선구자, 경주채무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 6글자입니다. 자, 이 종목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바이오 연구라든지 또 제약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관련해서요. 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또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 규제 특례를 또 얻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 맞히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자, 내일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 필요하신 시크릿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 세일즈 첫 번째 시간은요. 첫 번째 출연하시는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첫 종목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바로 경동 나비엔인데요.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보일러가 생각나는데 보일러 하면 또 경동 나비엔 아니겠습니까? 국내 1위 업체고요. 또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잘 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네, 일단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이지만 네.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 경동나비에는 웬만하면은 다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종목군이실 건데요. 이 경동나비엔 하면 또 보일러가 딱 떠오를 만큼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고 어떤 아주 친숙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보일러가 잘 팔리려면 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이 증가를 해야지만 보일러 사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건설 경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이제 보일러 산업까지 같이 하락 국면이었었는데요. 특히나 이 보일러라는 산업 특성상 회전율이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 집에 이제 하나의 보일러를 설치하는 구조일 뿐더러 이제 이미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기에도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보일러는 이제 옷이나 평소에 쓰는 생필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자주 바꿔 쓰지만 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맞아요. 보니까 이 산업 구조적으로 굉장히 막혀있던 종목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보일러 산업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경동 나비엔과 연관이 돼서 어떤 보일러 때문에 이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일단 바로 중국이 올해 말부터는 이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동내변이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이제 난방을 어떤 그 석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이렇게 교체하는 석탄 개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보일러 기업 중에 이제 3대 기업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추천드리는 경동나비엔이 국내 유일의 그 중국 석탄 개조 사업에 있어서 어떤 그 공식 거래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웬만한 보일러 그걸 다 이렇게 석탄에서 가스로 대체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국보다 인구라든지 땅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공식 거래업체인 경동나비엔이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엄청난 경동나비엔의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면 보일러주들이 슬슬 주가가 올라갈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월인데도 벌써 추워서 보일러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매출 어떤가요? 일단 올해 매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대 기업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동사 올해 그 잠정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시면은 7,886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51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창립 최대로 이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거의 뭐 계속 창립 이래로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점차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2020년, 2021년기까지 계속 잠정 추이로 봤을 때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말부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사업 재개 예상에 따른 매출 지속 증가가 아마 앞으로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호재도 그렇고 올해가 창립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주가 뭐 보일러주들 원래 겨울에 오르긴 하지만 특히 경동내비안은 크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종목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지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이슬이 전문가님 새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나와주셨겠죠. 바로 경동 나비엔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동 나비엔 하니까 자꾸 경동 나비엔 이 노래가 떠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요, 보일러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셨죠. 바로 이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이 최대 수혜를 얻게 될 종목이 바로 경동 나비엔이라고 해요.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DS 투자증권에서요, 나타낸 보고서를 저희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여기에 앞으로 가스 보일러로 변환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거래 업체인 경동 나비엔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혜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던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또한 짚어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올해 최대 실적의 경신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아유, 실적도 좋고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세지 않게 질문을 준비했어요, 전문가님. 함께 보세요. 자, 제가 먼저 차트를 조금 봐봤습니다. 경동 나비엔 앞으로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만 하더라도요, 6%가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최고가 같은 경우는 거의 43,000원인가? 이 부분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거 계속해서 우상향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건지,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인 건 아닌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장에서 올랐다는 건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잡는 것도 좋지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좀 추세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장기 추세 자체가 하락 구간에서 잡는 것은 이제 지지 구간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중무역 전쟁 불확실성 재점화로 다시 한번 지수가 이제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는 증표라고 보여지면서 지수에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어떠한 그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올라가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전하게 투자했을 수 있는 종목군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군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올랐던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언제 사면 좋은 건가요? 내일 오전에 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건설 경기 악재에 따른 보일러 산업의 불확실성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차트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45,000원대 저항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차로는 이제 또 5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불확실성이었다면 이제 금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오늘에서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종목이다라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락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일 아침에 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경동 나비엔 과연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혜 모아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제가 나비를 좀 그려봤는데요. 최대의 모멘텀, 바로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올해 창립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내일 바로 사도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그대로 42,750원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먼저 1차적으로 45,000원 잡아주셨고요. 이 45,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2차적으로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 39,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한국과 중국에는 역시 경동나비행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두 번째 시간은요.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갖고 오신 종목이 바로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이 테라젠 이텍스는 유전체 분석부터 신약 개발까지 정말 다양하게 하는 종합 바이오 그룹인데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그 이제 떠오르는 태양 이제 테라젠 이텍스가 네. 종합 바이오 이제 그룹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약품 이제 도매 소매 이런 체인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중에 나가 보시면 이제 리드팜이라는 그 제약 그 약국이 많이 있는데 리드팜이라는 약국 체인 의약품 체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테라젠 헬스케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료용품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가 머드팩트라는 이제 항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체 진단 예방 또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바이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유전체 분석으로 해서 뭐 지인스타일이라고 해서 헬스와 뷰티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요, 또 리드팜이라고 해서 약국 체인 및 의약품 유통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좀 탄탄한 기반에서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2대 주주인 유한양행도 여기에 지분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유리한 건지 유한양행이 2대 주주라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약계의 삼성전자가 혹시 무슨 회사인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요? 제약계? 예.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이 좋죠. 이제 사회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유한양행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시총 제약회사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유한양행이 이제 테라젠 이텍스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2의 그러니까 전자제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라면 그냥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젠 이텍스의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수출 여러 가지 연구를 보고 이제 2대 주주가 됐는데 이제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요. 반도체라든가 IT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그 부품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 3대 주주에 대해서 안 올라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뭐 더블에서 몇 배 가는데요.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매출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한양행이 테라젠 이텍스의 2대 주주였을 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유한양행이 2대 주주라는 건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테라젠 이텍스가 좋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또 기술력만 좋다고 최명선 전문가님이 가져오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바로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얼마큼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회사는 이제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네. 유볼도 430%나 되고요. 와. 그 이제 2019년 6월, 그러니까 이번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30% 증가돼 있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약간 적자가 있었는데 흑자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3년 연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고 유보율이 430%이기 때문에 제일 좋다. 또 이제 매출이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역시 실적하면 최명수 전문가님 계속해서 흑자 전환이 좋고 있다. 아주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리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 경제채부자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테라젠 텍스입니다. 함께 투자 포인트 판넬 통해서 봐보실까요? 보시면 사실 조금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이오 또 유전체 서열을 분석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냐면 먼저요, 유한양행이요,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냥 투자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었을 테고요. 지분을 8% 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요, 역시 실적하면 최명성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실적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가질 것이다라는 뉴스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최명성 전문가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전에 종목 힌트를 드리면서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근데 어떤 규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뜨뜨미지근하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게 이제 혈당이라든가 혈압, 뭐 콜레스테롤, 피부 노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맡겼는데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했는데 이제 마크로젠, 테라젠 인텍스, 랩지노믹스 이런 회사 등에 54개를 해주려 했는데 12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풀어주면은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주봉을 보시면은 현재 그 바닥권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이제 패턴이 보이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 22,000원짜리가 현재 7,600원.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바닥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가자 보면요. 바닥권인데 매수는 한 7,600원 전후에서 하시고요. 1차 목표 9,000원, 2차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일봉, 주봉, 월봉에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잡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두 번째 정리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유한양행이 2대 주주이기도 했죠.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저와 함께 다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7,600원 잡아주셨고요. 1차적으로 9,000원인데 2차적으로 10,000원까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7,0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선공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는 테라젠 이텍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마지막 정리 들어갈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 했는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최명서 전문가님이 내일 오전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상한가를 세게 갔습니다. 또 평상시 거래량의 40배가 나왔습니다. 또 신약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 시크릿 종목 궁금하시면요.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종목 그리고 돈이 되는 종목을 갖고 와서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